안녕하세요. 오늘은 단독주택 재건축 근린생활시설을 공매로 낙찰받아 신기 아파트를 도전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파트 재건축하고 이 단독주택 재건축에서의 분양 자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재건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갖다가 공매로 낙찰받아 신기 아파트에 도전한 거를 갖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 단독주택 재건축 근린생활시설은 북가자 육구역에 있는 거죠. 북가자 육구역에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데, 이 근린생활시설은 1층은 이제 1층 매토, 이 건물 전용 면적이 78.66이고 대지가 36.66이죠. 공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이지만 현황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발각돼서 불법 건축물로 이행강림이 부과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보면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1층은 피로체 형식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101호, 102호, 그리고 201호, 202호, 301호, 302호, 그리고 401호, 402호, 그리고 이제 보면 501호, 502호. 이 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 진행되고 그 중에 102호를 낙찰받은 거죠. 요 2층부터 5층까지는 다세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냐면 이 주차시설이 다세주택으로 101호, 102호까지 다세주택으로 짓게 되면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이제 많이들 짓죠. 이런 상태에서 101호, 102호를 우리가 일반 매물로 샀다든가 아니면 경매나 또는 공매로 샀을 때 우리가 분양 자격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이 물건에서 하자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재건축 방식이나 재개발 방식에서 분양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률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간혹 보면 보통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시대에서 새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된다면 프리미엄이 한 7억에서 8억씩 붙게 되고, 또 임박해서는 거의 프리미엄이 한 10억 정도 붙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총 부담금은 한 10억 정도 되더라도 새 아파트의 이 가격이 20억 정도가 되는 그런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현금 청산되는 거랑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거랑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청산이 된다면 손해보거나 또는 이익을 보더라도 조금밖에 이익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된다면 수익이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물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은 대부분이 빌라 등 다세주택으로 지으면서 한 세대의 주차 공간이 나오지 않아 한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지어놓고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분양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이 건물 역시 1층 근린생활시설로 구분상가 101호, 102호로 나머지 2층부터는 5층까지는 다세주택으로 8세대가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2018년 4월 26일 이런 사실을 확인했지만 북가자 육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에 위치하고 매수 당시 시세가 한 3억 정도가 됐는데, 다음 이 부분과 같이 분양자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2억 6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고 나서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한 3억 5천 정도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억 5천에서 4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이거 물건을 이렇게 그림과 같이 여기에 있는 건데, 이 물건이 감정가가 2억 9,800이었고 대지가 36.9고 건물이 전용 면적이 78.66이니까 아파트로 따지면 한 28평형 정도 되는 거죠.
입찰 기간은 2018년 4월 23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5시까지 입찰 기한이 주어졌고 2억 9,800에서 2억 3,840만 원까지 저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위반 건축물을 놓아서 건축가 14095로 보면은 1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주택을 이용하면서 방은 3개고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을 보면 이와 같이 방이 3개고 욕실 하나, 거실, 주방 이런 형태가 되어 있죠. 근린생활시설은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자동 소재하고 북가자 초등학교 남서층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은 뭐 다 주택 지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거주한다면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이다 그러면 인수할 수도 있는 거죠.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거는 이와 같이 말소 기준 권리죠. 우리가 공매 같은 경우는요. 공매와 법원 경매 중에서 압류재산 공매는 매각 결정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소멸주의를 택하죠. 이 매각 결정 방식으로 대한민국에서 매각 결정 방식으로 매각되는 건 2가지입니다. 법원 경매와 압류재산 공매. 이런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 기준에서 후순위는 소멸되고 선순위는 인수가 되는 거죠. 그 이외의 모든 그 거래는 계약 체결 방식이고 인수주의를 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각 결정이 바로 계약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매각 결정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느냐, 계약 체결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이거 갖고 따지게 되는 계약 체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모두 다 인수주의죠.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각 결정 방식으로 매각이 되는 법원 경매와 압류재산 공매는 소멸주의를 택한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는 권리든 채권이 소멸된다는 거죠. 즉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있는 권리는 인수가 됐는 권리 같은 경우 뭐가 있겠습니까? 보면 가압류도 있을 수가 있고 압류도 있을 수가 있고 근저당 담보가 등기 전세권 등기 그리고 강제 경매 기입 등이 6가지가 될 수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여기 잇따르면 이 이후에는 소멸, 앞에는 인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요것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압류재산 공매니까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분석을 해왔더니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는 2003년 4월 3일입니다. 근데 임차인 같은 경우를 보니까 1차, 2차, 3차 계약을 증액을 했는데요. 2011년 2월 20일이니까 대학력은 2011년 2월 22일 오전 0시에 대학력이 발생하니까 이 말소 기준 권리가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대학력이 없는 거죠. 이렇게 대학력이 없더라도 우리가 명도가 중요하죠. 왜냐면 법원 경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있어서 인도명령 신청해서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지만 이 공매 같은 경우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서 명도 소송을 해야 되니까 공매에서는 우리가 명도도 중요하다. 그래서 명도를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를 배당받는가를 계산을 해봤어요. 채권이 그렇게 많지 않죠. 왜냐면 임차인이 1억 4천인데 뭐 이제 서대문구청가 당일세가 48만 3,740원이고 서대문구청의 일반 세금이 5,400 얼마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신청 단계보다 좀 늘어났다는 거죠. 이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상 배당표를 짜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예상 입찰가는 2억 5,740만 9,800원으로 정하고 실제 이 가격으로 입찰했습니다. 공매 비용을 3.1% 잡았습니다. 이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경매 집행 비용이 보통 한 3억에서 5억 정도의 매매 대금이라 매각 대금이라고 하면
한 1.5% 나오죠. 물론 금액이 뭐 10억 넘어가고 그러면 1%대 이하로 떨어지게 되지만, 또는 3억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2%가 나올 수도 있죠. 1억이나 2억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제 이 공매 같은 경우는 매각 수수료가 무조건 3%입니다. 매각 수수료가. 왜냐면 이게 압류 재산 공매는 누가? 세무서나 시, 군, 구청이 또는 공과금, 4대 공과금이죠. 공과금 기관장 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캔코, 한국자산관리공사죠. 캔코에 공매 대행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를 진행하니까 이 시군구청장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매각 수수료로 3%를 지급합니다. 0.1%는 이제 감정평가수라든가 또는 이제 공매 공고료 이런 거, 신문 공고료 이런 거 해서 3.1% 정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3.1% 잡아보니까 이제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은, 그래서 공매는 무조건 3.1% 잡아야 됩니다. 매각 수수료 갖다. 압류상 공매 같은 경우는. 매각 수수료가 3%니까 이렇게 안 잡으면 큰일 나죠. 잡아보니까 797만 9,703원이고, 요걸, 낙찰 금액에서 요걸 빼니까 실제 배당할 금액은 2억 4,940만 097원이 돼요. 여기서 1순위로 서대문구청, 재산세 48만 3,740원을 빼고, 우리은행 근저당 3,600만원. 서대문구청 법정기일이 빠른 4월 7일에 우선 변제금으로 이렇게 5,400을 빼고 나면 임차인 최아무개가 배당받을 금액은 1억 4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5순위로는 체납자 겸 소유자가 1,541만 8,877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가 임차인이 전액 배당 받으니까 낙찰자가 인수할 건 없는 거죠. 인수할 것도 없지만 또 이 명도가 소라죠. 왜냐면 이러한 임차인이, 지금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그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배당 기일까지,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에 함계권이 있는데, 이번에 뭐냐면 대항력 없는 말소기준걸 이후에 후순위 이와 같은 최아무개 임차인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면 공매는 국세지법 77조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때부터 배당 받을 때까지 주택 사용료를 줘야 된다는 이런 법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갖고 명도를, 협상력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 이외에 추가로 이 밖에도 2003년 이 임차인 최아무개 말고도 2000년 7월 2일 날 전입신고한 신아무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말소기준걸보다 이제 후순이라 2003년 4월 3일이고 2003년 7월 1일이라 대항력은 없지만, 그래도 이 명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찾아가서 임차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입찰하기 전에 먼저 확인했더니 이 사람은 전입신고만 돼 있고 살지는 않는다. 우리가 대항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보면 거주하면서 이제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어야죠. 전입신고와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입신고는 돼 있지만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이 최아무개만 명도해야 되는데, 최아무개가 전액 배당받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서는 우리가 이제 권리분석에는 하자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입찰에 들어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입찰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2억 5,740만 9,800원에 낙찰받고 2등이 2억 5,300이죠. 그러니까 뭐 1등하고 2등하고 한 200만원 정도 차이 났나요? 200만원 정도 차이 났죠. 그래서 요걸 낙찰받고 나서 얼마를 벌 수가 있었느냐, 이 부분은 다음 2강에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